안녕하세요. 돈이 따르는 독서 타잔TV의 타잔입니다. 네, 오늘은 간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좀 다들 많이들 힘드시죠. 저는 그래도 크게 힘든 건 아니지만 이제 감사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신경 쓰는 게 많아가지고 좀 많이 좀 분주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책을 정독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늘 소개드릴 책도 요거를 다 읽는 데까지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 먼저 책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존 리의 부자 되기 습관.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분이 요즘 좀 최근에 좀 핫하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유튜브 채널도 개설하고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또 이제 다른 분들, 다른 큰 유튜브 채널에 가셔서 많이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분을 좀 보신 분도 아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이전에는 말던 건 아니었지만 저도 이분 영상을 통해서 먼저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분이 물론 기존에도 책을 한 2권 정도 냈었지만서도 요번에 이렇게 신간이 나왔다고 해서 이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오늘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이분 저자인 존 리 존 리님 발음이 쉽지 않네. 존 리인데 존 리님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한 40년 전부터 약 40년 전부터 미국에서 거주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주식 펀드 분야에서 활동하고, 그리고 한국 증시에도 이제 큰 영향을 이제 미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리아 펀드 등 본인 분야에서도 어마어마한 성장을 일궈내신 분이고요. 그리고 35년의 미국 생활을 뒤로 하고 6년 전 즈음에 귀국하였으면서 현재는 메리츠 자산 운용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지금 성공적으로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무래도 해외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런 외국인의 그런 미국인의 그런 시각으로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 투자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런 투자를 바라보는 시각과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봤을 때 좀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이제 느껴서 본인이 이제 버스 투어를 이제 진행하면서 지난 5년여간 한 1000여 건 이상의 강의를 진행하셨고, 현재는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런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그냥 금융 문맹 탈피를 위해서 좀 설파를 하고 있는 그런 좋은 활동을 하고 계신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릴게요. 이 책은 주식 투자의 내용이 좀 주가 됩니다. 주식과 펀드에 대한 부분. 물론 주식과 펀드로 인해서 패가망신하신 분들도 많죠. 저도 좀 얼마 전에 지금 주식이 아주 대폭락이죠. 대폭락인데 저도 얼마 전에 주식을 이렇게 투자로서 접근해야 되는데 이제 주식을 투기 이제 도박처럼 접근하시는 그게 문제죠. 그런 분들이. 그래서 얼마 전에는 그냥 본인 재산 2억 5천 정도에다가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것까지 막 이렇게 단타로 이렇게 좀 이익을 땡기려고 대출을 몇 억을 받아서 그거를 전부 다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그랬는데 요번에 이제 대폭락 오면서 지금도 아주 ING죠? 대폭락 중인데 그러면서 이제 전 재산을 잃은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 책은 그거는 잘못된 투자 방법이다. 잘못된 주식 투자 방법이고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그건 도박이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식을 제대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요. 그리고 그래서 그 주식 투자는 빚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그러면 이 책을 한번 나중에 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주로 드릴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3가지였는데요. 요걸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교육비를 투자로 전환하여 부자 될 확률을 높인다. 이제 사교육비가 대한민국에서 문제가 된 지 오래되었죠. 물론 저도 이제 사교육계에 이제 종사를 하고 있고 지금 10수년간 종사를 하고 있지만, 물론 사교육이 다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사교육으로 인해서 이제 각 가정마다
지출되는 그 사교육비가 굉장히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 역시도, 이 졸리님 역시도 이제 그 사교육비가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노후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사교육비를 이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런 사교육을 뭐 사실 뭐 공부 잘한다고 해서 뭐 공부 잘한다고 해서 뭐 꼭 부자 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공부를 잘하고 그러면 뭐 대학 진학에도 유리하고 물론 더 나은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물론 장점이 있기는 하나 근데 이 사교육비가 부자가 되고 노후 준비를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교육에 들이는 비용을 투자로, 물론 이분은 주식과 펀드를 추천을 하는데요. 아무튼 이게 그런 비용을 투자로 이렇게 전환을 시키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은 뭐 저희 딸이 있는데 현재 뭐 사교육을 뭐 특별하게 뭐 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시킬 계획이 특별히 없고요. 근데 이제 많이 필요하다. 만약에 이제 수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너무 어렵다. 물론 제가 좀 공부해서 좀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좀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뭐 이렇게 뭐 학원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좋은 선생님을 붙인다든지 이렇게 하긴 하겠지만 근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이렇게 특별히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어는 여러모로 사실 영어는 어떤 사람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거와 같기 때문에 어떤 분이 있어도 영어를 할 줄 아는 것과 할 줄 모르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영어는 이제 제가 영어 강사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영어를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3가지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바로 자가용입니다. 자가용은 이제 뭐 구매하자마자 바로 이제 감가상각, 바로 가격이 이제 점점 이제 떨어지는 거죠. 점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게 바로 감가상각인데, 자가용은 구매하자마자 바로 감가상각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자동차 유지비, 뭐 할부금, 유류비, 보험료, 세금, 수리, 정비 비용 등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는 서울에서 차 한 대 유지하는데 월 평균 78만원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월 평균 78만원. 그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고, 그 이하가 소요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 굉장히 많이 이제 소요가 된다라는 거죠. 80만원 정도인데. 근데 자가용이 이제, 이분이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미국에 있었을 때는 땅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자가용을 이제 쓰셨는데, 근데 우리나라 오니까, 대한민국 오니까, 땅덩어리 좁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중교통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외 나가보신 분들은, 해외여행이라든가 이렇게 나가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저 역시도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한국의 대중교통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자가용이 특별히 필요치 않은 나라다. 그 돈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자가용을 현재 이제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특별히 이제 소유할 계획이 없고요. 돈이 있다면 저는 역시 앞으로 이제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고, 졸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주식에 투기, 뭐 도박이 아니라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투자의 개념으로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3번째입니다. 허례허식. 부자는 아니면서 부자처럼 보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하는데요. 과도한 소비를 의미하는 거죠. 쓸데없는 과도한 소비는 투자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명품 사치품은 물론이거니와 비싼 커피, 우리 스타북스나 그런 데서 뭐 커피 그냥 막 5,000원 이상 되는 그냥 편하게 분위기 그냥 필 잡아가면서 이렇게 마시는데, 그런 것도 이제 줄이고, 택시비 이제 무서운지 모르고 택시비도 이제 올랐지 않습니까? 이제 택시비는 버스비로, 물론 꼭 필요한 택시는 타야겠죠. 하지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게 버스가 보다 저렴하니까 택시비는 버스비로 전환을 하고, 이제 그러한 등 이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이제 투자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 3가지, 사교육비, 자가용, 요 허례허식, 요 3가지만 신경을 써도 장기적으로 미래에 노후 대비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부자 되는 길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 역시도 요 3가지 기억을 할 것이고요. 이거를 제 삶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말씀드린 요 3가지 잘 적용하셔서 노후 준비는 물론이거니와 이제 미래에 뭐 부자는 뭐 갑자기 일확천금으로 부자 된다고는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이분은요. 우리가 몸이 점점 건강해지는 것처럼, 근육이 점점 붙는 것처럼,
부자도 역시 시간이 가면서 천천히 부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결국 부자 되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좋은 영상, 부자 되는 영상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